자, 이제 등차 등비수열의 두 번째 내용인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다시 이제 그 앞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71페이지 내용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3, 6, 12, 24, 48 등처럼, 자, 선생님은 계속 지금 현재 2를 곱해서 선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곱하는 2를 우리는 뭐라 하냐? 공비라고 얘기를 하고, 비율, 약자, 레이트를 약자를 써서 R이라는 표현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 이게 뭐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죠. 자, 등차수열이 뭔가를 계속 더하는 거라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계속 곱합니다. 그럼 등차수열은 n-1개 공차를 더했다면 그럼 나는 n-1개 공비를 더하는 게 당연한 이게 되겠지? 예를 들어 다섯 번째 항은 공비를 하나, 둘, 셋, 네 번 곱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은 네 번 곱하니까 열 번째 항은 9번 곱하고 그럼 n번째 항은 n-1 곱하는 게 당연한 이게 되겠죠. 근데 등차수열의 합은 또 이게 n이야. 그럼 헷갈리지만 좀 않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아닌가요?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 되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인 144가 양 옆에 거의 곱이 되고요. 이것도 바로 양 옆일 필요 없이 가운데 거의 제곱이 한 칸 건너 떨어진 두 개의 곱인 144와 일치하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뭐 등비수열이 이루는 숫자들의 규칙. 그래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 되게 된다. 라는 게 바로 뭐 등비중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설명해볼까? 야, 뭐 따로 하냐? 지금 예를 든 이 5개 숫자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면, 자, 볼게. 보통은 A가 초항이 위로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냥 옆에 쓰는 게 편하더라고. 자, 나는 3으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2를 곱하고 있군요. 그 개수는 5개고요. 저희가 초항,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무엇을 곱하는지, 그리고 한 개수가 몇 개인지 라는 게 오면 되고. 근데 선생님, 예를 들고 이 순서대로 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 역순으로 더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48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데, 자, 2분의 1 빼기 1 쓰면 분모가 또 음수가 돼서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공비를 나중에 쓴다. 당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개. 정리해주면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실제로 등비수열 문제 중에 조금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이게 등비수열을 역순으로 합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역순으로 합을 구하는 것들도 생각해 주는 게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뭐 수열의 합과 연관한 관계는 뭐 등차 등비. 야, 근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 등비수열이 아니라 아까 등차수열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이 기술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차 등비만 한정질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알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관계고.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대표형 몇 번부터니? 필수 예제? 9번부터죠?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럼 필수 예제 9번부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이 18이고 다섯 번째 항이 160이다. 등차수열이었다면 A 더하기 2D, 등차수열이었다면 A 더하기 4D라 했겠지. 근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2번 곱했는데 그 결과가 18이라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몇 개 곱하냐면 4개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162가 되더라. 등차수열은 더하고 빼서 연립방정식 해결한다면 등비수열은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 그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 여기는 R제곱이 남게 되고, 자, 162를 18로 나누면 9가 되나요? 그죠? 72에 8, 9, 72 해주니까. 자, 근데 등차는 연립하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등비는 공비에 따라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공비가 사실은 풀마 3이 나올 수 있는데 공비가 음수라 했으니까 공비 R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9가 되고 넘어가면 A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의 일반항. 공식 써볼까요? 나 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되게 된다 라는 게 바로 9번의 왼쪽 문제가 되겠네. 되겠죠? 되겠지? 오른쪽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 생각해봐.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겠어? 공비를 곱하겠지? 그럼 제일 앞에 있는 항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조건을 바로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야 봐라, 뒤로 가면 갈수록 공비를 곱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A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인데 그거의 결과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건도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공비를 지금 현재 곱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항인 AR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야 이거 왜 A제곱이냐? 미쳤냐? 이거 왜 A제곱이냐? R제곱이죠? 자, R제곱의 결과가 얼마가 된다? 1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얘도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공비를 곱하고 있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항인 AR의 6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라고 하는 이거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고, 구하고자 하는 바와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여기 구주의 배니까. 자, 얘를 얘로 나누면 R3승이 8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사실 벌써 끝난 거야. R3승이 8이면 이거 얼마야? 64니? 양면 제곱해주면? 근데 이미 문제에서 첫 번째에서 A하고 요걸 곱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128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구한 R값 2를, 얘들아, R값 2를 대입해서 A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센스 있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라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하고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막 다 계산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그래서 구주입인 거 아니야. 그래.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10번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이거 교재 디자인 되게 고민하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블랙라벨처럼 하는 거 어때요? 해서 진짜 블랙라벨 따라한 거거든. 너무 비슷하게 했나? 너무 티나게.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얘가 등차 수열이었다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이라 했겠지. 근데 이 세 개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가운데 거의 제곱인 A 더하기 1의 제곱이 양옆에 거의 곱인 A-1과 A 더하기 2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양변 전개하면 어차피 A제곱 사라지니까 나머지만 쓰자. 2A 더하기 1이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된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쉽죠? 오른쪽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 문제 안에 등비 수열도 있고 등차 수열도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게 하는 사람 실수를 좀 유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8AB4라고 하는 4개의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18A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이렇게 돼줘야겠죠. 자, 근데 그거에 반해서 A하고 B하고 4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에 합이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뭐 A를 소거 하나, B를 소거 하나, 그게 그건데. 채영아, 뭐 소거할까? A 소거할까? B 소거할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뭐 소거할까? 뭐 소거할까? 자, B를 소거해볼게. 나도 B 소거하려고 했는데. 야, 밑에 식에 9 곱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 그러면 A제곱이 밑에 식에 9 곱하고 대입해주면 9A에 더하기 36이 되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A에 마이너스 36은 0이 되니까, 그럼 3하고 12에 여기 빼기 되니까, 그래서 A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또는 12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양수 AB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 A값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A가 10이면 얘는 16이고요. B값은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A는 12, B는 3이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는 건 나중에 이런 문제를 좀 안 풀기 위한 거야. 니네가 이걸 모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리함으로써 나중에 이런 문제는 좀 수업 시간에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원래 이 교재 주제는 사실은 좀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업하는 애들이 잘해서 칭찬해 줄게. 잘해서. 자, 필수 이제 11번의 왼쪽 문제 보도록 할게. 아까 이거 등차에서 나왔었던 문제지? 근데 등차에서는 이거 문제 되게 쉽게 풀었지? 근데 애석하게도 등비수열은 이거 근각계수관계 다 써야 돼. 그러지 않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가볼게. 새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해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 A하고 AR하고 R분의 A로 하면 좀 거불간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거든? 근데 해보니까 더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까불지 말고 이 세 개 근을 A와 AR과 AR 제곱으로 두는 게 그냥 무난한 방법이 되겠구나.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 세 가지 다 총초통할게. 기억나? 반대 그대로 반대였어. 모든 근의 합 둘둘 곱한 거 모두 곱한 거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반대 그대로 반대가 된다는 것만 주의해서 한번 근과 계수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말이지. 풀버전으로 다 써볼게. A하고 AR하고 AR 제곱을 더한 건데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3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둘둘 곱해볼게. 자, 알파하고 베타 곱하고 베타하고 감마 곱하고 그 다음 감마하고 알파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A제곱 R이고 그 다음 얘랑 곱하면 A제곱 R제곱이고 그 다음 얘랑 곱하면 A제곱 R3승이어서 걔를 모두 더한 결과는 얼마?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요것도 인수분해 해서 쓸게. 가장 차수가 낮은 A제곱 R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식은 바로 요 놈과 요 놈이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 그제? 이것도 없어지고 A도 사라지고 그럼 AR이 남을 텐데 그럼 나눠볼까 미리? 자, 얘를 얘로 나누자니? 그럼 마이너스 6을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봅시다. 얘를 얘로 나누면 요거 약분 되겠고 A 하나 약분 되겠고 그럼 남는 건 바로 뭐가 남게 된다? AR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는 거 미리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과 계수 관계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모두 곱해보면 A도 3개 R도 3개 그래서 A 3승 R 3승이라 쓸 수 있고 인수분해하면 AR 전체 세제곱인데 자, 이 친구의 반대 보인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K가 돼주셔야 된다. 자, 근데 A하고 R을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2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K값은 8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차랑 좀 다르지. 등차는 그냥 하나만 해도 그냥 바로 끝나는데 마이너스 그냥 대입하는데 어떤 거를? 뭐 근데 그게 그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무슨 얘기냐면 AR이 마이너스 2인데 그게 근이니까 마이너스 2면 되지 않느냐?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가 이게 주어지지 않고 얘를 미지수를 박아놓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돼. 이 문제라면. 맞아. 자, 필수제 11번의 오른쪽 문제를 또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응용 문제고 나는 도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내가 좀 못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도형 문제는 되게 쉬운 내용이 도형의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내용만 이해하면 그냥 바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야,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었어. 20% 할인해줬어. 얼마야? 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20% 할인하면 얼마니? 800원이니? 근데 800원에 해도 잘 안 팔려. 또 20% 할인을 했어. 얼마죠? 그거에 20원. 800원에 20% 할인했어 또. 얼마일까?
틀렸어. 640원. 자, 물어볼게. 64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 자, 퍼센트로 줄어들고 비율로 줄어드는 건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곱하기다.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1로 갈 때 뭐 곱한 거냐면 곱하기 0.8을 한 거야. 20%, 0.2가 제외된. 본전은 1인데 20%가 제외된 0.8을 곱했다면 똑같은 비율을 적용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8을 곱한 거라고. 88은 64 한 거라고. 그래서 640원인 거라고. 그래서 비율로 줄어드는 건 덧셈 뺄셈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조기가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 4분의 루트 3 a제곱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루트 3이었죠. 첫 번째 시행에서 각각의 중점을 연결한 이 노란색 부분을 제거했어. 노란색 부분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1이지. 그럼 얼마가 남니? 4분의 3이 남지. 한 번 하잖아? 그럼 그 넓이가 원래 루트 3인데 자, 4분의 3. 요게 한 번 실시했을 때 남은 삼각형의 넓이죠. 그런데 남은 도형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비율인 4분의 1들을 다 가져가네. 그럼 각각 4분의 3이 남는 거니까 전체적인 범위로 봐도 또 다시 4분의 3이 남는구나. 두 번 했을 때 남는 양은 이렇게 되겠죠. 3번 하면 3승, 4번 하면 4승. 근데 이 문제를 10번을 반복을 했으니까 아, 여기다 몇 승 해주면 된다? 10제곱을 해주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남은 양이 되겠지. 근데 간혹 가다가 잘라낸 양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 원래대로라면 등비설의 합을 이용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야, 잘라낸 양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 넓이에서 남은 양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잖아? 처음 양에서 남은 양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거잖아. 잘라낸 양이잖아. 그럼 루트 3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되냐면 1 빼기 4분의 3에 10승 계산해주면 된다. 자, 원래는 등비설의 합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만약에 잘라낸 양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필수제 11번의 오른쪽 문제. 그림을 이용한 문제인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어제 수업 시간에는 일단 원리학기 안 했는데 일단 원리학기 오늘 설명할게. 근데 다음에 다시 설명할 수도 있다. 알겠지? 2번 설명하면 더 좋은 거지 뭐. 일단 오늘 뭐 요 강의 딱 좀 깔끔하게 하려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등비설까지 하되 과제는 일단 원리학기는 좀 빼고 과제 내주고 그 다음 시간으로 원리학기는 과제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물론 미리 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해도 돼요. 그럴 리가 없어. 당장 지금까지 숙제해야 되죠. 원리학기까지 하는. 알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솔직히 이거는 얼마 안 되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보면은 솔직히 공비가 얼마인지 보이니? 공비가 얼마인지 보이니? 보이면 좋은데.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야. 공비가 얼마일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의 반을 니네가 가지고 있고 5,000원짜리도 반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도 반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반이지. 공비 곱했네? 공비 하나 곱했네? 그럼 전체적으로 공비를 하나 곱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공비를 하나 곱했구나.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알고 시작하는 뭐 이런 게 좀 센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물론 의무는 아니고 알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뭐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 꼭 인수분해로 할 필요는 없잖아. 앞에 이미 등비설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 다시 갈게. 야, 공비 곱했네. 너도 공비 곱했네. 그럼 전체적으로 공비를 2개 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비를 곱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공비를 곱해. 이렇게 되기 위해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이식을 통해서 초항을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첫 번째 항과 공비를 2번 곱한 세 번째 항인 4분의 1a를 더해준 결과가 15가 나오게 된대.
그럼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4a 더하기 a가 60이 되므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12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거구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야. 공식 바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 1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가는 갈수록 자꾸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네요. 그 개수가 10개네요.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보여줄게. 야, 분모 계산하면 얼마야? 분모 계산하면 얼마지?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으로 나누란 얘기네? 2분의 3으로 나누란 얘기는 그거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야, 그런 영들이. 그 약분되면 이쪽은 4고 그럼 전체적으로 8이기 때문에 사실은 8 곱하기 이거 다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복이 없어. 그 전개를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마이너스 짝수분 곱하면 사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그럼 사실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8 빼기 8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이다. 답을 확인했더니 또 없어. 왜? 요게 2로 3번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는 답을 찾아주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의 7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공비가 분수인 경우는 분모가 번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대응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자, 이 등비서열의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0.99보다 크게 되느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계속 더하다 보면 점점 커지겠지. 물론 어떤 것을 수렴한다 이런 얘기는 미적분 원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더하면 점점 커질 텐데 그것이 0.99보다 크게 되는 건 과연 언제 되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바로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볼게. 어렵지 않아요? 나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네가 자꾸만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n개란 말이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로 나누란 얘기는 2를 곱하란 얘기이기 때문에 분모 약분 돼서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자, 이게 바로 SN이야. 근데 얘네들의 합이 처음으로 0.99보다 커지는 건 언제냐?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1의 n제곱이 0.01보다 작아지는 건 언제냐? 1에서 0.99 빼주니까. 역수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죠.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역수하면 부동호 바뀌기 때문에 역수하면 2의 n승이 100분의 1의 역수인 100보다 커지는 건 언젠지가 궁금하고 자, 2에 대한 거듭제곱은 2의 10승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다. 2, 4, 8, 16, 32, 64, 128 최소 n값이 7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7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12번의 오른쪽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냄새가 나는데 원리합계의 냄새가. 그 어머님들한테 다 문자 보냈거든? 주말 동안 학생들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상담하고 나서 다음 주 주중에 이제 그 상담 전화 드리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혹시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하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또 어머님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단된 건 아니고요. 차단. 학생이 차단시킨 건 아니고요. 전화가 안 되는. 답장이 없는 게? 설마 뭐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심. 저희만 좀 좋아하는데. 뭐 전화하신 그러니까 이미 전화 드린 분들은 뭐 특별히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채영이도 어머니랑 통화했어. 굳이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근데 목마른 사람을 또 물을 못 먹게 하는 또 고문일 수도 있어서 요거 하고 원리학기 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은 한 2, 3분 정도 좀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좀 진행할게. 괜찮겠어? 자, 13번의 왼쪽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한 방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그 왜 아껴두겠다라는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건 아니고 니네가 너무 그런 편법만 사용을 할까봐 나중에 이거 뭐 답 구하잖아? 그럼 선생님 뭐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돼요.
방법이 있어. 그 결과한 거 잘 뒤져보면 어딘가 이게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형에 쓸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할 텐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계산해야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서 2의 n-2승의 더하기 k.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일반항을 만들 수 있죠. 물론 2 이상의 자연수를 쓸 수 있는 거지만 kk 사라지고 2의 n-1승에 마이너스 2의 n-2승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모든 숫자의 0승은요 1이 됩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음수의 지수는 역수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죠. 학습을 했어.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왜 지수력을 좀 급하게 나갔어.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지수 로그하고 어차피 다 기말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의 지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짝 언급하고 진행할게. 간다. 주의할 게 뭐랬지? 주의할 게 뭐랬지? 그래,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선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모든 숫자의 0승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k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딱 세 번째 항까지만 확인하면 돼. 첫 번째 항이 1 더하기 k래.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거든. 2를 넣으면 2 빼기 1이 되니까 1이 되게 됩니다. n 대신에 3을 집어넣습니다. 4 빼기 2가 되니까 2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놈이 뭐가 돼야 등비설이 되겠냐, 상식적으로?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 1 넘어가서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아까 방법이 있다 했는데 안 알려줌.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지? 지금 니네가 너무 편법 쓰면은 결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좀 이렇게 정석적으로 가는 방법을 학습하시고 나중에 알려줄게. 자, 13번의 오른쪽 문제 하고 잠깐 쉬고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이건 뭐 더 쉽죠. 사실은 10번째 항을 구하면은 사실 일반항을 안 가도 돼. 왜냐면 10번째 항은 바로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에서 AN을 구해라 라고 하면 SN에서 SN-을 빼겠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SN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번째 항이 궁금한 거니까 바로 진행할게.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전혀 문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원래 식에 n 대신에 10을 넣으면 3 곱하기 2의 10승 빼기 3에서 이제 9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9승에 빼기 3을 빼서 계산해야겠지? 그럼 상수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승에서 3 곱하기 2의 9승을 빼자. 자, 그러면 이 중에 3이 덜 곱해져 있는 게 사실은 뒤에 있는 놈이 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 걸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2의 9승으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2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으므로 그 정답은 3 곱하기 2의 9승이다. 자, 이게 바로 등비설합에 관련된 응용이 별로 안 돼. 등비가 계산이 지수식이라 많이 응용하면 사람 손으로 계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응용하진 않는 것 같아. 다나 잠깐만 끊을게. 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표제 14번에 나와 있는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기수불 기말불과 그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에 해당하는 할부와 연금의 형가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정리함으로써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물론 되게 들은 것도 있어. 막 중간에 막 돈을 더 내다가 막 갑자기 덜 내고 1년 동안 계약했는데 3개월 동안 후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갚으려면 얼마를 남은 걸 갚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상한 문제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하니까 차근차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자를 5% 주겠다. 그럼 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1.05를 곱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곱하니까 이게 니네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용어 중에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어. 돈을 1,000만 원 딱 넣고 가만히 1년 동안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목금 1,000원이 없으면은 뭐 한 80만 원씩 1년씩 해서 넣는 거야? 그건 적금이라 하고 얘는 정기예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 그런 용어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좀 다르잖아. 한번 넣고 쭉 기다리는 거랑 매달 넣는 거랑을. 우리는 그 용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용어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한번 가보자고. 하나는
같은 양의 금액을 한 번에 다 넣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조금씩 나눠서 넣는. 그치? 나눠서 내는 건 적금이라고 하는 거고 돈 딱 넣고 그냥 쭉 그냥 지켜보는 건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용어는 그게 확실한 용어니까. 적금도 결국에는 정기 예금이랑 그 합은 결국에 총 합은 똑같이 넣는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의 설명일 뿐이야. 돈을 넣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기다리느냐, 매달 같은 금액을 집어넣느냐, 요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죠. 자, 갈게. 근데 보통은 매달 집어넣는 것들을 많이 하지. 자, 간대.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게. 잘 들어. 내가 딱 3달만 저금할게. 3달을 저금을 하는데 이거는 뭐 기분 탓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내가 돈을 먼저 저금을 하고 남은 돈을 쓰느냐, 남은 돈을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금하냐는 건 사실은 뭐 수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먼저 저금을 하고 남는 걸 쓰는 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되죠. 왜 항상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중요하대. 첫 번째 기간에 시작하자마자 500원을 넣고 두 번째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또 500원이 넣고 마지막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500원을 집어넣어서 매달 500원을 집어넣는데 기간에 처음에 돈을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이율은요 2%의 이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뭐 월이자 연이자 말고 그냥 한 기간의 의자가 2%인 상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봐. 처음에는 500원이 마치 정기 예금처럼 은행에 3달 동안 짱박했기 때문에 자, 500 곱하기 1.02에 세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한 기간마다 2%의 이자인 1.02를 곱하는데 은행에 3달 동안 짱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낸 돈이 내가 적금을 찾을 때는 이러한 금액이 돼서 내 통장에 남아있게 되게 될 거야. 그럼 이거와 독립적으로 두 번째 낸 돈은 은행에 2달 동안 짱박혀 있기 때문에 자, 500 곱하기 1.02의 제곱이고 그럼 마지막에 낸 돈도 은행에 한 달 동안 짱박혀 있으니까 자, 500 곱하기 1.02의 1제곱이다. 자, 이런 돈이 최종적으로 내 통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자.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공비를 곱하잖아. 등비서열의 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사실은 등비서열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초항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2%를 보잖아? 그럼 공비가 1.02가 된다는 건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돈을 3번 집어넣었죠? 그 n값이 3이 된다는 것도 누구나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초항만 변수를 줄 수 있는 거거든. 기억해둬야 돼. 기수불은요.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초항이 공비가 이미 한번 곱해진 상황이 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아, 이미 초항 자체가 1.02의 버프를 받은 거야. 2%의 이자를 받은 상황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1.02를 곱하는데 그 항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줘야겠지. 이게 기수불이야. 그럼 이거에 반해서 기말불의 개념은 어떻게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돈을 집어넣어. 똑같은 이자야. 근데 돈을 집어넣는 시기가 첫 번째 달이 끝날 때 500원을 집어넣고 두 번째 기간이 끝날 때 500원을 집어넣고 마지막 기간이 끝날 때 500원을 집어넣게 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2 곱하니까 달라지겠냐? 횟수가 달라지겠냐? 달라질 건 없지? 초항만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기말불은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초항이 그냥 내가 매달 납입하는 그냥 그 금액이 되게 된다. 자,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은 초항의 공비가 곱해지느냐 곱해지지 않느냐 뭐 이런 단순한 차이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제 14번 문제 왼쪽 문제하고 오른쪽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 연일 5%. 연일 5%면 그죠? 엄청난 이율인데 그죠, 요즘에. 저금리 시대에. 니네 나라에 연이율이 막 12%, 13%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알지? 들어서 와서 알아? 옛날엔 연이율이, 그러니까 이거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율을 때리면 사람들이 겁나게 저금을 해요. 그럼 그 돈을 기업에 빌려줘. 그럼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해. 그럼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회사는 돈을 쌓아두고 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내가 뭐 그런 얘기할 생각은 아니고. 갈게. 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표도 그리지 마. 야, 연이율 5%면 바로 보자마자 공비가 1.05인 거고 매년 초에 100만 원 집어넣고 10년 후니까 아, 횟수는 10번인 거고. 그럼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매달 금액이 100원인데 자, 기수 부리니 기말 부리니? 기수 부리지. 그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니 못 받니? 받죠. 그럼 이미 초항에 1.05 곱해지고 나서 자, 1.05 마이너스 1분의 1.05의 마이너스 1인데 돈을 10번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10이 되는구나. 계산 딱 한 번만 한다. 1.05의 10승이 나중에 이거 상용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험 범위가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자, 1.05의 10승 같은 경우는 1.6이란다. 그럼 이 분수식이 0.05분의 0.6이거든. 그럼 분모문자 100 곱해주면 5분의 60이고 12거든. 12. 그럼 얘를 곱하면 105인데 거기다가 12를 곱하니까 그럼 1050에다가 2 곱하면 210만 원이니까 1360만 원이 내가 받는 금액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14번의 왼쪽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아, 매년 초에 내니까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는구나. 겨울방에 배웠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겨울방 때 우리가 한 거거든. 지금도 똑같으면 곤란하지, 그지? 저 지금 원리학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 가서 봐라 라고 하겠지. 내가 이 4층으로 1260. 아야, 산수가.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나가 37이 돼도 이 산수 실수는 참. 그래놓고 니네 보고 실수하지 말라 그러지, 그지? 자, 근데 이 문제가 오른쪽 문제하고 보자. 야, 연이율 12%. 한 20년 전 얘기다, 그지? 사채. 1260. 자, 연이율 12%면 공비가 1.129. 사실 얘를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10년 동안 집어넣었으니까 n값이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매년 말에 10만 원 집어넣었대. 기수 부리니 기말 부리니? 기말 부리죠? 그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니 못 받니? 못 받죠. 초항이 그래서 매번 납입하는 금액이 그냥 되게 되는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1.1을 곱하고 있고 1.12를 곱하는데 그 한계수는 10개가 되더라. 단위는 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 계산해주면 돼. 되겠니? 문제 주어진 조건 집어넣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분수 계산해준 다음에 곱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 분수가 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공 4개 해서 곱한 다음에 그냥 원으로 해도 되고 계산이 간단하면 그냥 단위로 만 원이라 해도 되고 그게 문제되진 않아. 근데 선생님 이런 문제요. 여기는 저희 매년 말에 10만 원씩 적립할 때 10년 초에 원리합계를 구하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야. 매년 말에 넣는데 10년 초에 넣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 굳이 그렇게 페이크를 준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9년 동안만 돈을 넣는 거잖아. 아니 매년 말에 넣는데 9년 초에 돈을 넣으면 10년 말에 돈 안 넣으니까 9번 넣겠다 이 얘기잖아. 뭐 그런 페이크를 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높아심이 하는 얘기일 텐데 한 문제 나오면 그때는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수직선상 그려서 꼼꼼하게 초항과 공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답이 175만 8천 원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점 해서 이제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만원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공 4개 곱해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문제를 보면 이게 할부 문제인 건 알겠지? 봐봐. 가격이 200만 원의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은 구입시 현금으로. 이건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100만 원을 할부로 한다면 과연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물건은 지금 받고 꼭 구입한 후 1개월 후부터 돈을 갚기 시작을 해. 근데 실제 할부가 그렇거든. 카드 하면 한 달 동안 모아서 이제 카드값이 나가니까 보통은 뭐 물론 긁은 다음에 얼마 있다 카드값 내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 후에 갚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더라고. 계산이 좀 그게 간단해서 상황 볼게. 100만 원 빚진 거야. 10개월 동안 내가 돈을 갚을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볼게. 자,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10번째 기간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은 말이지. 지금 현재 가치 100만 원인데 재영아 집중해야지. 근데 이거를 매 기간, 지금부터 한 달 후부터 12회에 나눠서 돈을 갚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갚는 금액이 이때 P라는 금액을 갚고 또 P라는 금액을 갚고 그럼 매 기간에 말에 집어넣으니까 자 12개월이 끝날 때도 P라는 금액을 집어넣어서 그럼 얼마씩 갚아야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노란색 돈의 가치를 이 시기로 통일해서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러면 이제 사실은 공비를 역으로 곱하기 때문에 나는 계산이 개인적으로 더럽다 봐서 그래서 나의 부채가 모두 끝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돈의 가치를 다 바꿔서 비교하자. 같은 시기 놓고 그러면은 이 내가 빚진 100만 원은 그대로 12달 동안 은행에 박혀 있는 거니까 정기예금처럼 어떤 돈이 돼서 들어오냐? 100 곱하기 자 이제 몇 프로? 자 1%라 했으니까 1.01의 12승이라는 돈이 이 시기에 가치가 되겠죠? 100만 원 땅속에 묻어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갚았으면 이 사람은 이자를 받았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지금 100만 원은 나의 부채가 끝나는 12달 후에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매달 갚는 금액은 이 돈들을 합친 거지. 근데 마치 이 상황이 물어볼게.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기말불이죠. 그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니 못 받니? 못 받지. 그럼 P 곱하기 앙부페이율 바로 등비서열 합공식 1.01 마이너스 1에 1.01에 12승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두 개의 금액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냐? 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 돈은 100만 원 옛날에 빌려놓고 지금 거랑 비교하면 곤란하지. 네 빚이 끝나는 이 시기로 그 가치를 통일해서 비교해보자. 그래서 답이 뭐냐고 또 물어볼 거지? 3번이 정답이 된대. 11만 원이 정답이 된답니다. 꽤 많지, 그지? 100만 원 12개월 할부면 원금은 8만 원이야. 그지? 원금 8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매달 11만 원이면 3만 원 그거 갖다 이제 카드사가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카드사 직원도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 근데 수수료. 자, 필수제 15번 문제를 해결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오른쪽 문제 좀 이해되겠어 좀? 근데 이렇게 하면 할부를 왜 해요? 일시불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 무이자 할부라는 게 있잖아? 그럼 그건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은 이 소비를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이자를 할부를 하면 그 대신 포인트를 안 줘. 카드 포인트를 안 줘. 그럼 그거에 대한 가치를 환산했을 때 어떤 게 이득이 되냐 했을 때 그래서 좀 이율이 낮은 경우는 진짜 돈 많이 버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도 3개월 할부를 해. 그래서 아니 무슨 2만 얼마 먹었는데 3개월 할부하냐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그걸 아는 거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야. 포인트를 쌓는 것보다 할부를 하는 게 이득이다. 기준점이 있거든. 그런 거 문제 되면 재밌을 텐데, 그지? 포인트를 주는 거 하고 할부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먹었을 때 할부로 하는 게 이득이냐 이렇게 물어 문제를 내면 정말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돗자리를 펴볼까요? 한 3만 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할부할 때 좀 약간 좀 민망해하는 좀 그런 게 있어. 좀 돈이 없어 보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근데 사실은 돈 진짜 많이 벌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할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분은 나보다 한 돈을 최소한 2~3배는 더 버시는 분이거든. 근데 도 할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500만 원씩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던 거야. 이걸 연금의 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시간 됐다고 끝내기냐 너 같으면. 야, 비교하자고.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해서 10년이니까 10번째 기간이 있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매년 말에 5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이런 연금이 있었던 거야. 이때 500만 원 받고 이때도 500만 원 받고
다다다 해서 마지막 기간이 끝날 때도 500만 원 받는데 뭐 뭔가 좀 급했나 봐. 올해 초에 이 돈을 땡겨받고 싶대. 그러면 여기도 이 노란색의 돈들이 다 시기가 다르죠. 그럼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연금 받는 상황이 끝나는 이 시기로 그 금액을 다 가치를 환산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받는 돈도 이 연금이 끝나는 시기인 10달 동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도 얼마가 되냐? 마치 정기예금처럼 자 이자 0.5% 5% 그래서 1.05 곱하기 10승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매달 말 받는 500만 원을 더하는 거 이거 마치 기 말불과 같죠? 그래서 얘를 기말불로 적으면 그럼 마지막에 돈 이자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500 곱하기 자 1.05 마이너스 1에 1.05에 마이너스 1에 10제곱 되겠냐?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또 답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지? 정답은 3,865만 원인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금을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받으면 1,2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얘기하지 않았었어? 11만 원 얘기했었거든. 자, 여기까지 갈게 다현아.